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죠?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벌써 10월 말밖에 안 됐는데 이 겨울이 다가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매우 크게 지금 또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2차 전지 섹터만 묶어서 찍어 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늘로 이제 네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요. 장 초반에 하락을 좀 크게 보여주다가 다시 일정 부분 낙폭을 메꿔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배터리셀 3사 먼저 보면은요. 자, LG엔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LG엔솔 오늘 아랫골이 길죠? 네, 그만큼 이제 다시 2만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지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역시도 길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최고 12만원 선까지도 돌파가 나왔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14만원 정도만 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삼성 SDI가 가장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26년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과 함께 실적이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지고 오히려 큰 상승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박 쪽으로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 SKC 역시도 아랫꼬리가 길게 그려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아랫꼬리가 길죠. 오늘 대부분 2차전지 쪽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일봉상이 일봉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그쵸? 아랫꼬리가 굉장히 좀 깁니다. 일단 뭐 2차전지 장비 쪽으로 주목받는 필 에너지 역시도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모습.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쪽, 그죠? 자, 아랫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D&T도 이제 장비 쪽으로 주목받는 기업인데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대부분 낙폭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봉이 다 아랫꼬리가 길죠. 에코앤드림 역시도 마찬가지고 NNF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쪽 뭐 엔캠 역시도 오늘 아랫꼬리가 길어요. 8만원 선 아래쪽까지도 빠졌지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모습. 광문은 조금 다른데 넘어가고 중앙첨단소재 역시도 아랫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오전에 쭉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개미 털기의 어떤 목적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됐어야 했는데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한번 털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라는 의미죠. 매수의 힘이 더 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상 좀 건강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만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2차전지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뭐 셀, 소부장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바닥이 아닌 그 지하까지도 사실 빠져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 터널을 어느 정도 좀 뚫어내고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이러한 좀 우상향 추세, LG 엔솔의 이제 차트인데 좀 이렇게 가고 있죠. 저항 맞고 조정받는 모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노베이션 역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14만원 선만 좀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서서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완만한 이러한 좀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30만원 선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하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전부 다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 지하에서 다시 한번 지하를 탈출하고 이제 바닥을 벗어나는 지금 이러한 지금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2차 전지 쪽 섹터가 확실하게 상승 탄력을 받으려면 결국은 이제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과는 뭘로 보여줘야겠어요?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2023년 2차 전지주 섹터가 엄청나게 핫했을 때 결국은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와 함께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실 가장 컸었던 거였잖아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SK온, 삼성 SDI 전부 다 이 조단위급의 이 공장 설립, 공장에 대한 설립과 또 추가적인 이러한 증설. 그동안에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성과가 실적으로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에 대한 업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AI의 엄청난 고성장에 힘입어서 이 전력 부족 이슈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부족 이슈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셀 3사 역시도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업황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탈출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전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 이상 지금 손실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돌려면 이 2차 전지 섹터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이 그동안에 손실로 물려 계셨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 원금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약손실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급은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월에 이제 전기차 일단 내수 판매가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연간 기록도 갱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 지난달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35% 증가, 29,000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 누적 내수 판매량도 17만 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내수 판매량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캐즘 현상,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역대 최대였다라는 겁니다. 작년 전체 판매가 이제 17만 대였는데 3만 대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아직 올해 10월 제외하면 이제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신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수요 정체가 극복이 됐다라는 것이고, 연간 20만 대 돌파 역시도 청신호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임과 동시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전동화는 결국은 다가올 미래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점점 이제 내연기관차의 이 엔진 생산도 점점 더 이제 줄인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기아 자동차는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미래는 전동화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1월에서 8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적재량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39.5%가 증가한 152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비중국 적재량 55만 톤, 29.7%가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고, 삼원계 쪽 13.4%, LFP 쪽 65.7%. 이 LFP 양극재 1위에서 4위까지 이 중국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배터리 경쟁력에서 이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술 내재화와
생산지, 분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뭐 미국과 중국의 결국은 뭐 무역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의 이 저가 공세,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 왔었던 것이 바로 중국의 이 저가 공세, 저가 공세, 그리고 또 뭐예요? 과잉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아디 전기차가 광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비아디 전기차를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그만큼 사실 저가 가격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좀 우리나라나 이제 외국 외제차들 기본적으로 뭐 4, 5천만 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가격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뭐 아마 좀 이쪽으로 선택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신차뿐만 아니라 이 외제차들 다 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이제 앞으로 갖춰 가야 되는, 네, 이러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았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충전 문제거든요. 충전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게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SK온에서도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차 충전은 10분 안에 돼야 한다.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핵심이 될 것이다. 배터리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뭐 대표적으로 출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충전에 대한 안전성과 속도, 충전에 대한 편리함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전성, 화재, 뭐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유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충전이 상당하게 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주유소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전기차 전용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재한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뭐 많은 이제 아파트나 좀 이제 대형 빌딩에는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이제 주행 중에 문제인 거잖아요. 주행 중에. 그죠? 주행 중에 좀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인프라기 때문에 뭐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전 인프라에 대한 편리성, 그리고 얼만큼 좀 빨리 충전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의 어떤 발전이 지금 너무나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가격 부분이죠.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갖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주행 거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아차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왕복이라고 해봐야 한 700km 정도 되죠. 700km.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충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이 땅덩어리 넓은 나라들은 사실 1회 충전만으로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뭐 대륙 횡단만 하더라도 뭐 몇천 킬로미터, 몇만 킬로미터 막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충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갖춰가고 주행 거리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전기차들이 결국은 이제 미래에 다가올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동화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차가 내년에는 이제 15종이나 나오는데 100%라고 해요. 100%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가 출격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이 내연기관차 이제 엔진을 탑재한 그런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뭐 신차로 출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 어려워지는, 네, 이제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력과 경쟁력과 함께 실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터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AI가 가져온 전력 부족 이슈가 결국은 이제는 에너지 산업 쪽으로도 성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ESS 시장 역시도 새로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없이는 AI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전기차에 대한 업황 회복과 성장과 AI 시대에 있어서 전력 부족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ESS 시장.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돈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롱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확실히 바닥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이제 또 위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26년에는 본격적인 우상향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또 담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23년에 그 엄청난 폭등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내년에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도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었던 양대 증시는 잘 상승해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 도전 한번 또 하러 가야죠. 코스피는 여전히 최고가에서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전 섹터 오전에 이제 좀 하락이 강했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메워주면서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아무쪼록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 좋은 흐름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들 있으면은 항상 가지고 와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 정보방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SM 경제연구소 정보방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또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요. 여기저기서 좀 이 불법적으로 또 운영을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소중한 원금을 또 갉아먹는 이러한 또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또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더 이상 이상한 곳에서 피해 보지 마시고 SM경제연구소 저 김 선생과 투명하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